안녕하세요, 박영철입니다. 22대 총선이 끝났죠, 어제.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으로 됐고, 당선되신 분들, 또, 낙선하신 분들, 다들,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거 할 거예요.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을 요즘 제가 얘기하고 있죠.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 특히,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토지와 건물을 낙찰받았을 때, 건물 사용 승인에 관해서, 그죠? 대부분 보안명령을 다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그죠?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보안명령이라는 걸 한 번씩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안명령을 맞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야, 이거 경매, 이거 낙찰받은 거 포기해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그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다 들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이것도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최초로 한번 제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제가 보안명령에 대해서, 과연 이게 보안명령을 따라야 되는지, 보안명령을 안 따라도 되는 건지, 그죠? 행정관청에서, 오바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짧게 하려고 하니까, 다 설명할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블루오션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좀 결정 내린 게 뭐냐면 요렇게 판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본 교재, 블루오션 교재, 요 가격, 7월까지만, 6월 말까지만 판매하겠습니다. 6월 말까지만. 그 다음부터 7월부터는 가격을 좀 제가 대폭 인상하려고 그래요. 어느 분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데, 가격을 너무 낮지 않냐. 이렇게 진짜 10년 넘게 쌓아온 어떤 그런 내공을 공개를 하는데 너무 가격이 낮지 않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달, 6월달 말까지만 요 가격으로 받고, 7월부터는 안 팔아도 돼요. 블루오션 교재 안 사도 됩니다. 안 사면 더 좋아요, 저는요. 7월부터는 가격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이상만큼 굉장히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지? 하루에 10,000명씩 늘어요. 제 유튜브 조회수가 어제가 88만 명인데 오늘 89만 명이네요. 88만한테 4,000명인가? 그랬는데 오늘 꽤 많이 늘었죠? 이게 하루에 조만간이 한 열흘 안에 100만 명 되겠어요. 그죠? 자, 요거 보겠습니다. 교재를 볼게요. 물론 강의가 이제 좀 짧게 하니까 좀 중간에 끊길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이해해 주실.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이라든가 이런 낙찰을 받게 되면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시킨 물건이에요.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되면 보안명령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보안명령이 떨어져요. 토지하고 건물을 다 낙찰받았죠? 그리고 앞에 이 부분은 지분이에요. 도로가 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낙찰받은 분한테도 보안명령을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어요. 더 이상 솔직히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 부장님, 굉장히 이제 부사장급이시거든요. 대기업 건설회사 부사장님급이신데, 이분이 낙찰을 받고 저한테 전화가 온 게 보안명령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앞에 여기 토지 사용 승낙, 이제 건물을 사용 승인을 내려고 하니까 보안명령이 떨어졌대요. 이 앞에 동의자의 사용 승낙을 받아라 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받을 수 있다고. 그럼 받아서 그냥 제출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안명령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문제로, 토지에 관한 문제로 보안명령이 떨어지면 보안명령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여러분. 안 받아들여도 돼요. 서류 하나만 갖다 주면 보안명령 안 받아도 된다. 그런데 대다수 99% 이상이요. 대부분 행정관청에서 보안명령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갑다. 할 수밖에 없는갑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조바심 내고, 진짜 이 지분 소유자한테 가서 싹싹 빌고, 돈 얼마 드릴 테니까 좀 해주세요. 사정하고, 다 그러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 해결이 안 되니까 마음대로 행동을 못하고, 마음대로 낙찰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차분하게, 한번 성질 안 내고,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오늘이 689강인가? 689강. 어쨌든 교재 구매하실 분들은 4월달, 5월달, 6월달 안에 구매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여러분들이 블루오션 교재에 대해서만큼은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겁니다. 엄청나게. 자, 우리가 여러분 건축 허가를 넣게 되면 착공이 들어가죠. 그죠? 그 다음에 준공, 다시 말해서 사용 승인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이 만들고 등기부가 만들어지죠. 그죠? 자, 착공 이전에는 2년 플러스 1년 취소의 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착공 이후에는 특별한 취소 규정이 없어요. 물론 법조문에 몇 가지, 건축법에 몇 가지,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건축법 11조에 보면, 건축법 11조에 보면, 7항, 보면 세 가지 경우가 나와 있어요. 공사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경매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들께서 여기 낙찰을 딱 받고, 이제 건축허가권이 살아있는 거, 낙찰을 받고 공무원님한테 딱 가면 공무원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해주세요.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서 착공계가 제출돼서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안 됩니다. 서로 합의받아 오세요. 라고 얘기하죠. 그죠? 건축허가 취소, 착공 이후에 건축허가 취소,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 것들을 낙찰 받고 공무원한테 가면 공무원님은 안 된다. 그러죠. 그러나 경매사령관은 된다고 그랬죠. 제가 이 강의 수없이 많이 했죠. 이건 제 블루오션 강의, 교재에서 쓰는 겁니다. 건축물이 있든 없든, 착공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지하 터프아이가 HPM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허가 명의자가 토지주든 제3자든 관계없어요. 그죠? 경매사령관은 100% 다 해결된다. 요 내용도 블루오션 교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준공, 사용승인도 블루오션 교재에 포함시키려고 했는데 요것은 제가 공개를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같은 물건들, 자, 토지가 있고, 이 부분들은 제가 뭐 블루오션 교재에 있으니까 자세히 설명 안 하겠습니다. 100% 됩니다. 100%.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 그러면, 자, 이게 도로가 있어, 이렇게. 이게 도로라고 합시다. 도로, 이게 토지, 그 다음에 이 건물. 자, 이 토지에, 도로의 사용, 승낙을 받아서 내가 내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 이렇게. 내 토지에 건물을 지었어. 그러다가 어떤 사유로 해가지고 이 토지하고 건물이 또는 이 도로가 경매로 나와버렸어. 경매로 나왔어. 그죠? 경매로 나왔다고요. 그러면 나는 이 토지하고 건물을 낙찰 받고 뭘 해야 됩니까? 건물이 어느 정도 이제 뭐 90% 이상 공정이 됐다고 했을 때 건물을 완성시켜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준공을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등기부에 올라가고,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고 등기부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 이게 원래는 A라는 사람이었고, 이게 원래 B라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B라는 사람의 건물과 토지를 경매사령관이 낙찰을 받아버렸어요. 낙찰을 받았어. 그런데 경매사령관이 사용 승인, 준공을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공무원님이 또는 세움터에서 보안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보안명령? 이 앞에 토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받아오세요. 라고 보안명령이 떨어져요, 여러분. 보안명령이 떨어진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막대한 돈을 요구해요. 대부분 그래요. 돈 많이 요구합니다. 도로 사용자가. 도로 가지고 있는 분이 돈 많이 요구하든지. 그죠? 아니면 내 땅 사가라. 그러든지 돈 많이 요구해요. 그러면 의외로 여러분들은 추가적으로 돈을 진짜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내가 이걸 5억에 낙찰받았는데 1억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 건물 사용승인 떨어뜨리려면, 준공 떨어뜨리려면 어쩔 수 없이 줘야 돼요. 줘야 된다니까요. 깎고 해서 뭐 4천, 5, 6천은 금방 들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억을 벌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1억을 벌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공무원님하고 얘기할 때 자료가 없으면 여러분들 못 이긴다니까요. 못 이겨요. 공무원 설득을 못 시킵니다. 공무원이 이미 보안명령 때렸는데, 자, 그럼 공무원들이 왜 이렇게 보안명령을 때리는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가 지분이야. 토지가 지분이고 건물이 한 사람 거야. 그죠? 토지 지분이 B, C, 뭐 D 이렇게 돼 있어. 그런데 B 지분, 토지 지분하고 내가 건물을 낙찰받았어. 경매사령관이. 그러면 이것도 역시 보안명령 떨어져요. 준공 낼 때.
C하고 D에 동의서를 받아와라 라고 보안명령이 떨어진다니까요. 과연 그럼 여러분 이런 경우에 공무원님이 시키는데 세움터에서 국가기관에서 시키는데 안 하겠어요? 해야 돼 여러분들은. 그러면 나중에 문제점 뭐예요?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 또 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 돈을. 내가 이거 5억에 낙찰받았으면 뭐 진짜 최소한 2, 3천씩 줘야 된다니까요. 안 해준다니까. 한번 당해봐요 여러분들. 당해보면 알 거야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도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유치권을 얘기할 때도 건물만 얘기하잖아. 법정상권 얘기해서 건물만 얘기하잖아요. 어제 시간에 제가 688강에서 토지에 대한 유치권도 얘기했죠. 참 제가 국내 최초로 얘기 많이 하네. 그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용승인. 자, 국가에서도 사용승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사용승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안 할 수가 없어. 모르니까. 해야 돼. 그죠? 해야죠. 국무원님이 적법한 법 절차에 따라서 민원인한테 이거 서류 준비해오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 할 수 있어요? 그럼 사용승인 안 나는데? 준공 안 떨어지는데 이거? 준공 안 떨어지는데? 또 이 사람들이 돈 요구하면 돈 줘야 되는데? 안 주면 사인 안 해주는데?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얘기하는 보안 규정에, 그죠? 보안 명령에 규정이 어디 있냐면 국토계획법에 있어요. 국토계획법 법률하고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11조에 보면, 그죠? 사항에 보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한 때, 그리고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도 있습니다. 2-1-8 법제 62조 관련이죠.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해준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또 제 강의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저놈 새끼 또 무슨 소리 하는지 또 소리만 하는지 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세요. 모르는 분들은. 자, 최초의 허가 내용대로라고 했잖아요. 그죠? 허가 내용대로. 처음에 우리가 이 건축 허가를 냈을 때는 어떻게 냈어요? 이 토지 진입로 A, 토지 B, C, D 그렇게 됐죠.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경매로 넘어갔잖아. 이게 경매로 넘어가서 이 건물하고 토지를 경매사령관에 낙찰받았죠. 최초 허가받을 때는 BCD였는데 준공검사 딱 떨어뜨리려고 하니까 경매사령관하고 A만 있어. 그죠? A 진입로. 그러면 허가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준공검사 받을 때는. 그죠? 준공검사잖아요. 여기 준공검사. 그죠? 준공검사. 여기도 개발행 허가 운영 지침에도 준공검사라고 돼 있죠. 준공검사 받을 시에는 허가 내용대로, 허가 내용은 이렇게 허가를 받았어. 허가는. 그런데 준공검사 딱 하려고 하니까 허가 내용이 아니야. 처음에 허가 받은 내용하고 틀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안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공무원이 틀리냐? 공무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님들은 법 규정에 따라서, 지침에 따라서, 그죠? 훈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공무원이 맞아요. 법대로 하면. 그죠? 그래서 어떤 무식하고 진짜 무식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있죠. 제가 좀 욕 좀 하겠습니다. 진짜 무식한, 더블 무식한 전문가라고 하는 작자들. 이런 것들을 알박기라고 한대요. 알박기. 제가 이런 걸 대한민국 최초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저도 600강 이전까지는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준공검사 받아야 돼요. 준공검사 보안명령 떨어집니다. 왜? 여러분들 공짜로 유튜브 듣잖아. 그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듣는 분들한테 내가 뭐 정답을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요. 그죠? 모든 유튜브들이 다 마찬가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유튜브들이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라는 학원들, 일부 정말 대한민국 굴지 학원을 다녀봐도요. 이런 것들 이 도로가 경매 나오면 낙찰받으래. 알박기래. 알박기. 제가 좀 험한 얘기 좀 한다고 그랬어요. 이해 좀 하십시오. 알박기는 무슨 개뿔 알박기예요. 진짜 말 그대로 X도 모르는 놈들이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요.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토지가 A, B, C, D야. 그러면 이 만약에 C 지분이 나오면 C 지분을 낙찰받으래. 그럼 이 사람 준공검사 받을 때 자기한테 몇 천만 원 주고 사인 받아야 된대. 넋 빠진 소리죠. 넋 빠진 소리. 그것은 공부가 상급이라 하더라도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에요.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제가 왜 이렇게 가끔씩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까냐면 정말 공부의 깊이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을 유창하게 잘하지는 못합니다. 강의도 뭐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명확한 사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너무 틀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건축 관계자 명의 변경 내가 6개월 전에 1년 전에 싹 내리라고 했어, 유튜브에. 그랬더니 다 내리더만. 그죠? 다 내렸어요. 사람들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다들. 그리고 그죠? 경매로 경물을 낙찰받았을 때 대부분 알박기 한다. 그죠? 진입로를 타인이 낙찰받아도 보안명령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알박기 해라. 건물 부지 일부, 아까 지분이죠. 지분 이렇게 BCD 3자가 낙찰받아도 보안명령이 떨어져요. 이것도 낙찰받아라. 알박기도 한다. 응? 알박기다. 그러니까 이 법조문을 알고 있는 사람은 상급이에요. 상급. 이 법조문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공검사 필증을 준다. 여기까지 알고 있는 사람은 정말 대한민국 상위 1%예요. 1%. 대한민국 상위 1%라고. 그런데 상위 1%마저도 이걸 알박기라고 한다니까. 알박기 아니에요, 여러분. 보안명령 안 따라도 된다고요. 보안명령 따를 필요가 없다고. 이유는 제가 밑에 설명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상위 1%라는 사람들도, 그죠? 보안명령이 나오면 명령을 따라야 되는데, 저는 아까 그랬죠. 그 물건, 그 사장님한테. 사장님께서 해결할 수 있으세요? 사용승낙서 받을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받을 수 있대.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어요. 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본인이 해결할 수 있으시다니까, 저도 그렇게 얘기했고, 만약에 그분이 해결을 못하면 제가 해결해드리죠. 근데 좀 제가 수수료가 비쌉니다. 자, 상위 1%라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알박기 해라, 알박기 해라. 그렇지만, 경매 사령관은요, 저는요, 건축허가 취소, 건축관계자 명의 변경, 저는 착공이 됐든 안 됐든 다 100% 이건 제 불로중이 나와있으니까 100% 다 할 수 있고요. 이 사용 준공, 이 사용 승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 또는 이게 건물이 있어. 본건지에, 토지 지분이 있어. 그래도 저는 이거 100% 사용 승인 됩니다. 이 사람은 사용 승낙서 안 받아도 100% 할 수 있어요. 그죠? 공무원님들이 얘기하는 그 법조문 여기 있습니다. 그죠?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있고, 개발행위 운영 지침 2-1-8-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1%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 알고 있다고. 그런데 이 상위 1%라는 사람들마저도 알박기라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좀 써놨어요. 이런 걸 알박기라고 떠드는 전문가들은 다 가라. 제가 험한 얘기 쓰려다가, 이 사람들은 이게 자기 지식의 전부인 양 알아요. 여기까지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99.9%예요, 여러분.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아는 거예요. 솔직히 제 강의 좀 듣고 계신 분들 양심에 손 놓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런 얘기, 이 법조문 제 강의에서만 얘기했지 다른 데서 들어봤어요? 쉽지 않죠? 그리고 건축관계자 명의변경 100% 된다. 저 블루오션 교재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거 건너뛰고 요거 사용 중 이거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100% 된다. 사용동의 없어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얘기가 길어졌죠? 여러분 이렇게 좀 어려운 거, 좀 이렇게 귀한 자료를 배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로 이것은 제가 표로 만들어 봤는데, 자, 이런 경우죠. 자, 이렇게 보안명령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안명령. 우리 씨 어쩌고저쩌고 제가 저번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거 이렇게 보안상에서 수송 어쩌고저쩌고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제출. 그죠? 그리고 공무원님들이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률, 왜 보완을 해오라고 하는지, 그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준공검사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여기 토지의 형질병 어쩌고 그래서 여기 보면, 사항에 보면,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때,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발급해야 된다. 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 2-1-8에
허가 내용대로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준공검사 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해라. 이 법적인 조항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보안명령을 때리는 거예요. 사용동의서 받아오라고, 토지 사용승낙서 받아오라고. 아까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잖아요. 토지가 있고 도로가 있어. 그죠? 여기다 건물을 제가 이렇게 졌어. 이건 A야. 또 이건 B, 공유로 돼 있어. B, C, D. 근데 요것을, 이 B, C, 요것을 B하고 이 건물, 이것도 B 거예요. 이 B 건물을, 토지를 제가 낙찰을 받았어. 경매사령관이. 그러면 최초에 허가 받았을 때는, 그죠? A라는 사람, 도로 소유자, B, C, D죠. 준공검사를 딱 받으려고 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허가 내용대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했다. 허가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허가 내용대로 딱 준공검사를 하니까 허가 내용하고 바뀌었어. 지금은 경매사령관이고 A로 돼 있어. 이렇게. 그리고 C하고 D로 돼 있어. 그죠? C하고 D로 돼 있죠? 그래서 C하고 D, A한테 사용 동의서를 받아와라 라고 보안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 보안명령 하면 제가 얘기했죠. C, D, A 돈 많이 요구한다고. 1인당 이 도로는, 도로 소유자는, 그죠? 제가 최소한 5천만원, 이게 만약에 5억이다 그러면 최소한 5천만원 요구합니다. 이 사람 C, D, 야 조금이라도 줘. 1,000만원씩이라도 줘. 그럴 거예요. 최소한 1억 깨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민원인들이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런 문제로 소갈이 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보는 분들은 운 좋으신 분들이에요. 자, 볼게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다른 건 다 안 보여드리고 딱 한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시간이 지금 20분이 넘었는데, 자, 판례가 많이 있어요. 준공 신청, 반려 신청, 반려 처분, 취소해서 이 판례가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잘 돼 있어요. 이 판례가. 물론 판례가 지금 밑에 제가 이렇게 쭉 중요한 판례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외적인 판례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외적인 판례도 있어요. 많이 이렇게 판례 있죠? 그리고 밑에 지리외신, 법제처 유권 혜택도 있습니다. 그건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 안 보여드릴 거라고. 자, 이걸 한번 볼게요. 1992년 대법원 판례입니다. 1992년 대법원 판례. 제 교재 없는 분들은 캡처 부지런히 하세요. 자,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된 건축물의 준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건축허가 자체가 건축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이 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위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으로서 그 하자의 정도에 따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면 물론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물을 완공했을 때, 그리고 또 완공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려고 할 때, 건축허가 뭐 이렇게 뭐 설비 어떻게, 뭐 배관 어떻게 하고, 그죠? 뭐 그 외벽은 어떻게 하고, 뭐 철근은 몇 개 놓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허가 내용대로 건축이 완료됐을 때는 사용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 뭐냐? 여기 나왔다. 이거 읽어봐야 돼.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그 허가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그 허가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수허가자가 있게 될 불이익과 건축행정상의 공익 및 제3자 이익과 허가 조건 위반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그죠? 개인적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 말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함부로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축주가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가 자체 하자가 있어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허가관청이 준공을 거부하려면 건축허가의 취소함에 있어와 같이 조례상 제약에 따른다고 할 것이고, 만약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준공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어렵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입니다. 그죠? 개인적인 희생을, 이거.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이 말이
키에 키. 개인적인 이익을 희생시켜도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죠? 자, 볼게요, 그러면. 자.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은 대지의 소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아까처럼. 바뀌었잖아요. 건축법 규정이 위반되는 건축물이면 틀림없으므로 당초 사용수익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준, 이것은 이 내용이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저 또 하나 판례 볼게요. 처음부터, 이것은, 이 내용은 뭐냐면, 거짓말로 건축허가를 넣었을 때는 당연히 건축허가도 취소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죠? 건축허가 취소할 수 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적었는데? 여기 있다. 죄송합니다. 여기 쭉, 구건축법 시행령 어쩌고 되는데,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그죠?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상실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건축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어쩌고저쩌고에서 실체적인 이유로 건축허가를 취소가 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했다는 것만으로, 처음에는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권이 같이 있었어요. 그죠? 이걸 좀 굵게 해야 되겠구나. 상실하였다. 이걸 좀 크게 하겠습니다.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는 것만으로도 당연히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반려할 이유가 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먼저 가시죠. 이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옛날에도 어느 분이 저한테 상담하러 이제 교재를 구매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제가 20만원 깎아줬어요. 188만원인데 160만원 해줬는데 한 25만원 28만원 깎아줬구나. 근데 그분이 낙찰을 받은 게 하나 있대요. 그분이 낙찰 받은 게 하나 있는데 입구 이렇게 진입로래요. 진입로가 여기가 지분인가 봐요. 근데 이분이 그 낙찰을 받고 보안명령이 떨어졌대요. 보안명령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서 얘기했는데 그냥 보안명령이 떨어지죠? 라고 얘기해. 저도 그까지만 얘기했어요. 사실은 보안명령 안 받아도 됩니다. 그죠? 이 건축물이 건축허가 내용대로 완공되었다고 인정되면, 완공되었다면 이 토지에 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법이 토지하고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각각 개별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용 승인은,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은, 그죠? 이 건물에 관한 것이지 토지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는데 이해 가시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낙찰을 받고 저한테 전화 많이 와요. 수수료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저한테 문의가 왔길래 제가 저희 불로전 교재 판매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말씀 안 드립니다라고 했더니 바로 구매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해결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억울한 일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항상 법 위에서 잠자고 있는 권리는 구제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제 공무원들이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타당한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공무원님들이 행정 편의상 민원인들한테 요구한다고 해서 그게 불법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게 그렇게 해왔고 그게 합법이고 법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법 규정에 없는 것들을 하면 불법이지만 공무원들이 행정을 표면에 있어서 법 규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눈치 빠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낙찰받고 일어나는 일들, 사용승인, 보안명령 안 받아도 된다. X라고 했는데 최초 공개죠. 그래서 이제 7월부터는 6월까지만 판매합니다. 7월부터는 가격이 이제 이 불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아마 학원 1년 이상 다니는 금액보다 더 비쌀 겁니다. 이제 이 불로정 교재만. 그러니까 정말 공부를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가격 인상을 쭉쭉쭉 계속 했거든요. 이렇게요.
근데 정말 이제 블루오션 계좌는 사도 그만 안 사도 그만 안 샀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이제 더 이상 많은 분들이 왜 너무 많이 알려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요것은 제가 6월 이후에 7월부터죠. 7월부터는 가격을 대폭 인상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폭 인상할 거예요. 그러니까 7월부터 여기 있구나. 있네요, 여기. 7월부터 가격을 대폭 인상할 거니까 구매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구매하십시오. 어쩌면 5월달에 조금 소폭 인상하고 6월달에도 소폭 인상할지도 몰라요. 7월달에 좀 대폭 인상할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부하시고, 기본 교재하고 블루오션 교재하고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교재만 가지고 지식이 완성되진 않아요. 그걸 참고하십시오. 물론 기본적인 모든 맥락은 다 파악할 수 있지만 좀 더 심도 있는 학습을 원하신다면 이 블루오션 교재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문자가 뜩 띄워가지고